울릉뚱땅.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릉도에 사는 신혼부부 94년생 정종훈. 94년생 주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어색하다. 진짜 이제 회사를 관두고 나니까 원래는 어디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름 앞을 장식할 뭔가가 사라진 것 같더라고. 맞아. 뭔가 나를 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엄청 고민돼.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앞에 붙여보는 게 어때?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산과 바다, 자연을 좋아하는 94년생 정종훈입니다. 저는 아내를 좋아하는 93년생 주지호입니다. 우리 애칭 울릉도에 오면서 정한 건 따로 있어. 얼렁뚱땅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울릉도에 왔잖아. 그래서 나는 뚱이, 나는 땅이. 아직도 우리 어색하잖아 그거. 얼렁뚱땅에서 뚱땅. 울릉도에 왔으니까 울릉뚱땅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해서 뚱이 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우리가 2023년도 4월에 결혼을 해서 만 2년차 횟수로 3년차 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지를 조금 특별하게 새겼습니다. 둘 다 뭔가 손에 끼고 팔에 걸고 이러는 거를 좀 거추장스러워해서 이렇게 타투를 새겼어요. 운명의 빨간 실, 인연의 실을 이렇게 새겼는데 볼 때마다 이것도 상기되고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종훈이는 너무 이게 사라져서 리터치를 받아야 되지만 이제 다시 물을 수 없는 거야. 그치. 이걸 지울 수도 없잖아. 100만 불 다이아보다 값진 반지입니다. 종훈이는 왜 울릉도에 온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희망하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찾아서 울릉도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개인적으로 20대 때 목표했던 무언가들이 있었고, 그것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옆에 있는 아내는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많이 물어봤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결국에는 우리 둘이 가치관의 차이였잖아. 나 같은 경우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기꺼이 갈아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고, 이제 종훈이 같은 경우는 내일 행복하려면 오늘도 행복해야 돼. 그래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 맞아. 그래서 30대 때는 종훈이의 가치관으로 나도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확 바뀌었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자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영향을 주는 주거부터 바꿨다고 생각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울릉도라는 곳을 딱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 사실 우리 둘 다 울릉도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울릉도에 그 어떤 연고도 없어요. 그냥 정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살면서 본인이 살 곳을 정할 기회가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울릉도를 오기 위해서 뭔가 의견이나 이런 차이가 있었나? 정말 하나도 없었어. 울릉도에 온 것도 정말 이렇다 할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정신 차려보니까 울릉도에 흘러들어와 있었어. 맞아. 그래서 이런 삶을 살자라는 결정에서부터도 어떤 토론과 논의가 있진 않았지. 오히려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그게 조금 힘들었어. 맞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러면서.
근데 양가 부모님 두 분 다 응. 정말 너무 흔쾌히 응. 뭐 우리가 뭐 허락이 필요해? 너희가 응. 삶을 정했다면은 응.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응. 감동도 받고 응. 힘도 많이 얻었었지. 자, 지금 여기 밭에 푸릇푸릇하게 있는 것들은 다 부지깽이 밭이에요. 3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부지깽이를 따고 삶고 말리고 따고 삶고 말리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세요. 맞아, 엄청 초록초록하잖아. 사계절 내내 초록초록해서 좋아. 진짜 우리 동네가 너무 좋아. 골목골목 다 너무 예쁘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아. 그리고 눈이 즐겁잖아. 약간 볼만한 것들이 많아. 계절마다 또 다른 것들이 보이잖아. 그지? 여기는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에서 아픈 사람들이 다 간다는 산포보건소예요. 약값이 엄청 싸요. 500원? 그리고 이 멋진 나무가 있는 곳은 헬스장입니다. 저희도 맨날 공사한다고 못 와보다가 오늘 처음 와봐요. 무료로 아. 개방해 주시잖아. 맞아. 따라따라따 따라라. 이거 알아? 엄청난 테이프그래프인데? 정리전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우와. 진짜 있을 거 다 있어. 허리 튕김이. 우와! 와, 이거 오랜만이다. 한 초등학교 때 보고 처음인 것 같은데? 스트레칭 자세인가 봐. 우와. 해봐. 응, 해봐. 9번. 아, 8번. 9번. 유연한데?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간지러웠어. 오. 아, 힘들다. 힘든데? 다음에 운동하러 오자. 괜찮네. 운동 할 만한데? 응. 일몰이 너무 좋아서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난 집 밖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참 잘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 오늘은 바다 쪽 돌아볼까? 좋아. 오늘도 해삼 있으려나? 그러면은 저녁에 안주거리 되겠는데? 너무 좋겠는데? 여기는 집 앞에 현포항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해삼 있어. 바닷속에 보이지? 해삼. 우리가 울릉도에서 집을 어떻게 구했지? 그때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를 관둔 상태여서 2주간 남편이 울릉도에 출장을 와서 집을 알아보게 됐어요. 진짜 엄청 많이 알아봤지, 집 자체를.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 그렇다면은 어디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할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2주간 출장을 왔고, 그래서 일부러 동네마다 숙소를 잡았었어. 그래서 이틀 혹은 3일씩 마을마다 살았던 것 같아. 어떤 마을이 나에게 맞을까, 우리에게 좀 적절할까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알아봤어 거기서? 이 울릉도라는 섬 지역 특성상 나와 있는 매물이 많이는 없어.
그 마을에 있는 음식점을 들어갔어. 그래서 일부러 밥을 먹고 사장님께 혹시 이 동네에 이 마을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나요? 혹시 파실 의향이 있으신 주인분이 계신가요? 하면서 여쭤보면은 진짜 음식 운영 다 관두시고 내 손목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셔. 그래서 막 여기 소개해 주시고 저기 소개해 주시고 막 했던 경우도 있지. 근데 그렇게 알아봤지. 온라인으로는 뭐 울릉군청 홈페이지가 되게 잘 되어 있잖아. 맞아. 알뜰 장터를 통해서 뭔가 집을 알아본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때 부동산을 중개해 주셨던 중개사분께서 블로그를 따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멀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이나 뭐 영상 같은 걸 남겨놓으시니까 그런 걸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종훈이 같은 경우는 계약하러 왔을 때 이 집을 처음 봤지. 그때 어땠어? 그때가 우리 잔금 치르는 날이었잖아. 음, 근데 울릉도에 오자마자 계약서를 쓰고 음. 지호가 이 집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집을 딱 보고 느끼는 게, 아, 이래서 계약서를 먼저 쓰라고 했구나. 집이 정말 폐허 수준이고, 사람이 안 산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음. 보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 전적으로 믿고 맡기긴 했지만, 그 상태를 눈으로 보는 거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믿어줘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감정도 있지. 이 집 밖에 구하지 못한 나를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시공 관련된 일을 오래 하셔서 전문가시니까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지. 근데 정말 극구 반대. 말리셨어. 정말 안 된다. 너무 고생이다. 안 된다, 지호야.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전화를 드린 시점은 가계약을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께 공사에 대한 도움을 요청드렸고 와서 이제 현장 감독, 관리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인데 이러면서 육지에서의 모든 일을 멈추시고 들어오셔서 정말 6개월간 우리가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같이 해주셨잖아.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울릉도에서 인부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내 친동생까지 와서 현장 일을 했지. 그래서 결국에는 종훈이, 나, 우리 아빠, 그리고 내 동생까지 4명, 가족 4명이서 진짜 벽돌 나르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집을 다 완성시킨 거야.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난 그게 너무 죄송스러운 게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드렸고 방도 단칸방에서 네 가족이 같이 지낸 적도 있었잖아. 맞아, 온수기도 30리터 온수기여서 저 넷이서 씻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따뜻한 물의 양이잖아. 그래서 진짜 무슨 군대처럼 1분에 한 명씩 씻었잖아. 그게 되게 고됐고 정말 밥도 제대로 못 챙겨드려가지고. 그런 게 되게 죄송스럽지. 근데 가실 때 이제 사실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불가피하게 육지로 떠나셨잖아. 근데 가실 때조차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얘기를 막 했었지 계속. 이 집 구하면서 그래도 이건 진짜 포기할 수 없다. 아니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지 했던 부분이 있었어? 첫 번째는 바다뷰. 정말 바다뷰는 포기할 수 없다가 첫 번째 순위였고 두 번째로는 거주 공간과 우리가 따로 활용할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안거리, 밖거리가 있는 구조라든지 혹은 지금처럼 1층과 2층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 종훈이는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이나
포기한 것이 있어? 촌집 생활을 하면은 보통 마당이 있고 거기서 바베큐를 하고 막 이런 생활을 꿈꾸잖아. 근데 지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앞집이랑 간격이 워낙 좁고 마당이 없잖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 대신 그 공간이 우리가 2층에 테라스가 있기도 하고 옥상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위안 삼고 있지. 맞네. 그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포기한 부분 중에 큰 거는 나는 닭을 키우고 싶었어. 정말 닭장을 두고 아침마다 계란을 하나씩 꺼내 먹는 그 로망이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지, 그거는. 지금 여기는 사실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크게 포기했다고 생각이 드네. 그럼 나중에 내가 땅을 사줄게. 밭을 사자. 우리가 이 집 살 때 얼마나 들었지?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슬퍼지는데, 이 집 자체의 매입가는 1억 9천. 딱 1억 9천 들었고, 이 집을 리모델링 하는 데에 든 비용이 크지. 근데 사실 거의 재건축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하는 데에 든 비용이 2억 8천에서 3억 가까이 들었을 거야. 우리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6천만 원이야. 아, 이게 왜냐면 우리도 정보가 없고 경험이 없었잖아. 그래서 막 주변을 알아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막 시골집 리모델링 6천만 원으로 끝내기 막 이런 콘텐츠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6천만 원을 잡았고, 근데 정말 6천이라는 금액은 사실 냉방과 난방 이런 단열, 삶의 쾌적한 부분들을 모두 포기하고 그냥 사진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한 감성 충만한 집 정도의 수준이야. 우리는 직접 우리가 거주를 할 거고 굉장히 긴 기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었잖아. 그래서 비용이 계속 들어갔던 거지. 맞아. 그리고 아까 지호가 얘기했을 때 재건축이라고 그랬잖아. 응. 우리가 거의 이 건물에 뼈대만 남겨놓고 뭐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거의 다 허물고 새로 지었잖아. 그리고 특히나 안전적인 부분? 이 집이 43년이나 됐는데 뭐 보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우리가 많은 비용을 소요했지. 맞아. 첫째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알게 된 사실들이잖아.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철거를 했더니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흙이야. 그리고 1층과 2층 사이에는 보가 지나가질 않는 거야. 이거는 위험할 수 있는데? 해서 아버지랑 막 구조 계산하면서 막 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이 정말 3분의 2지.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하는 셀프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은 사실상 많지 않아. 맞아. 그렇기도 하고 공사가 우리가 원래 최초에 3개월을 계획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섬이다 보니까 운반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운반비도 많이 들고 해서 거의 공사를 진짜 딱 1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추가되는 게 크기도 했지. 맞아.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근데도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2층 주택이기 때문에 음, 집 2개 리모델링 하는데 그 정도면은 그럴 수 있지라고 저희끼리 많이 위안 삼고 있어요. 그래, 집 2개라고 생각을 하자. 우리가 이 집을 지으면서 힘들었던 일이 정말 많았잖아. 그 중에서 지호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 와, 공정 중에서 힘든 일도 있었고, 음. 그냥 삶적인 부분에서 힘든 것도 컸던 것 같아. 육지에서 울릉도로 집을 지으면서 이사 오기 위해서 우리가 총 몇 번 이사했지? 9번? 1년, 7번에서부터 나 멈췄어. 와, 진짜. 1년 동안 9번을 이사를 했어. 근데 그 이사가 진짜 다 바리바리 싸들고 트럭으로 한가득 실어서 하는 이사잖아. 다 청소하고 계속 옮겨 다녔지. 몇 개월 지내고 몇 개월 지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되게 힘든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어떻게 이걸 들고 울릉도에 왔다? 짐을 다 실었습니다. 이렇게 이삿짐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기도 당했었잖아. 에어컨 사기. 맞아.
우리가 육지에 있을 때 성수기에는 에어컨 업체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울릉도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울릉도에 에어컨 업체를 컨택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너무 몰랐죠. 계약금의 80%를 보낸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귀신에 쓰인 것처럼 에어컨 설치 금액의 80%를 계약금으로 보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업체가 분명 울릉도 업체라고 했고 제가 울릉도 집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울릉도에 없는 업체인 거예요. 지금도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됐을 때 에어컨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2달간, 3달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아, 그리고 연락도 안 돼. 전화도 하지 말래. 뭐 연락 준다 하고 연락도 안 주고. 그래서 정말 3개월 동안 속을 엄청 썩었지.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 통화로 이제 나한테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정말 상처받았지. 그래서 법대로 했어요. 경찰서 신고하고 내용 증명 보내고 그래서 진짜 다른 거 피해 보상 저희 공정이 진짜 늘어졌는데 피해 보상은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 선에서 해결을 진행했어요. 공정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살이 12kg나 빠졌잖아. 맞아.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랬나? 진짜 한 12kg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의 헬쑥한 모습입니다. 근데 왜 나는 너무 힘든데 안 빠졌지? 근데 똑같아. 그 힘듦을 내가 다 겪었다고 생각해. 대신. 난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그래? 그건 좀 문제인데. 많이 까매지셨네요. 보여? 그게 어두워서? 8번? 8번? 가장 힘들었던 게 뭐야? 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음,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고강도로 몸을 움직여 볼 일이 없었던 거야. 음, 근데 여기서 이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하지. 근데 음. 막 밖에 미장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손가락이 안 펴지고 안 쥐어지는 거야. 아, 맞아. 난 진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여성의 몸으로 응. 진짜 40kg의 응. 시멘트를 번쩍번쩍 들었잖아.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같이 무언가 가구 같은 거를 들 때 둘밖에 없으니까 종훈이가 놓치면 내가 다치잖아. 그러니까 막 기를 쓰고 들었잖아. 확인해 보면은 정말 온몸에 멍들어 있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지. 그거. 근데 힘이 세져서 좋아. 와, 힘 진짜 세졌더라. 맞아, 힘이 세졌어. 음, 진짜 힘들었던 얘기 하면은 한 2박 3일 동안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것만 얘기하는 시간이 따로 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이 집을 지었잖아. 근데 종훈이는 가장 뿌듯한 순간이 언제야? 뿌듯한 순간. 음. 나는 솔직히 진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올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거든? 진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우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 반영된 공간이잖아. 그런 공간에서 산다는 게 되게 쾌적하고 되게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 지호는? 나는 생각보다 덤덤한 것 같아. 우리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지만 뭔가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심리적으로도 예상 외로 많이 힘들었어서 그런지 다 하고 나서 뿌듯함보다는 좀 후련함이 더 큰 것 같아. 우리가 이 집을 구할 때도 그렇고 리모델링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잖아.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고 그 금액을 둘이서 분담을 어떻게 했는지도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분담했지?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했다 보니까 모아둔 돈이 꽤 있었어요. 맞아. 종훈이 같은 경우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착실하게 돈을 모아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벌리고 진행할 수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저는 거의 얹혀 사는 겁니다. 잘해. 어. 그럼
집을 만들고 리모델링 하면서 누구 취향이 더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 이거는 명확한 것 같아. 내가 8, 종훈이가 2. 음, 내 취향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면서 종훈이의 취향을 담으려고 노력한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아무래도 지호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의존을 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 머신 위에 인형이라던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제 취향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종훈이의 취향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게 저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직접 지었는데 직접 지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우리의 삶의 행태를 파악해서 그대로 반영한 집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 조명에서부터 쓰레기 버리는 습관, 그리고 씻는 습관까지 모두 반영된 집을 딱 우리의 맞춤형 집을 만들 수 있었다? 그게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수도 배관이 터져서 고쳤었잖아. 음, 근데 이거를 보통 아파트에 살았다면 나는 이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했기 때문에 당장 뭐 수도 배관이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라던가 아니면 여기 보통 사람들은 천장이 끝이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건 천장이 마감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또 뭔가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 바닥도 바닥을 까고 나면 또 기초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게 직접 집을 지은 사람들의 가장 큰 좋은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 그리고 아기 같은 경우도 보통 10달 품으면은 그 사이에 애정이 생긴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 집을 1년 동안 직접 지었으니까 진짜 내 자식 같고 너무 애정이 생기는 곳이라는 게 진짜 집을 지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이야. 맞아. 나도 정말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